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CRM, SCM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스터머 애널리틱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CRM에 관련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셨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고객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스텀 애널리틱스, 고객 분석, 고객 데이터 분석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이 커스텀 애널리틱스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고객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스텀 애널리틱스는 분량이 좀 많아서 파트 1, 파트 2로 강의 자료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여러 개의 영상으로 나눠져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강의를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케팅 매트릭스라고 해서 마케팅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트래디셔널 마케팅 매트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베이스드 마케팅 매트릭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마케팅 매트릭스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마케팅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커스터머 베이스드 마케팅 매트릭스는 우리가 이제 CRM에서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이 전통적인 마케팅 매트릭스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이제 방법이고요. 특히 고객 관점에서 우리 고객의 어떤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매트릭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먼저 보시면 전통적인 마케팅 매트릭스에는 마켓 쉐어하고 세일스 그로스가 있습니다. 마켓 쉐어는 우리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산업 내에서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을 비율을 우리가 이제 마켓 쉐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뭐 어떤 기업의 경쟁력, 그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켓 쉐어가 반드시 또 우리 그 기업의 어떤 그 고객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지표들하고 비교해서 새롭게 소개하는 다른 지표들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일스 그로스는 매출액 성장률이죠. 증가율.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지 이것도 어떤 기업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성장률을 어,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켓 쉐어나 세일스 그로스 같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케팅의 어떤 그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지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커스터머 관점, 고객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새로운 매트릭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하나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고객 획득, 고객을 우리가 새로운 고객을 취득하고 획득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제 지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cquisition rate이라고 하는 것은 뭐 획득률 이렇게 얘기하죠. acquisition rate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규 고객을 얼마나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신규 고객 확보율을 획득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acquisition cost는 뒤에서도 많이 사용될 개념인데요. 어떤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기업의 비용들을 액션 코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새로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새로운 고객이 가입을 하면 할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쿠폰을 주거나 아니면 마일리지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액quisition 코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은 처음 가입을 하면 신규 고객에게 뭐 한 달 무료나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런 한 달 무료 또는 할인 혜택 이런 것들이 액션 코스트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시면 고객 개인별 액션 코스트를 계산해서 그 개인별 가치를 계산할 때 이런 액션 코스트를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션 그 매트릭스 고객 획득과 관련된 지표들을 액션 레이트과 액션 코스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커스터머 액티비티 매트릭스라고 해서 고객의 활동과 관련된 고객의 어떤 그런 구매 활동과 관련된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verage interpurchase time이라고 해서 고객이 구매를 할 때 어떤 기업의 제품을 여러 번 구매한다고 한다면 그 여러 번 구매하는 그 고객의 어떤 그 평균적인 구매 기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구매가 일어나고 다음번 구매 일어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average interpurchase time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verage interpurchase time이 짧을수록 충성스러운 고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다시 지표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이 각각의 지표에 대한 의미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실제 계산하는 수식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tention and defection rate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이제 retention rate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객의 유지율, 고객 유지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어떤 고객을 확보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고객의 비율,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고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고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지고 리텐션 레이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디펙션 레이스는 이탈률을 얘기합니다. 이탈률. 그래서 디펙션이라고 하는 것, 이탈하다 뭐 이런 뜻이죠. 디펙션 레이트 뭐 이렇게 하는데요. 또는 또 CRM이나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천 레이시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예, 천 레이시라는 용어도 많이 쓰죠. 디펙션 레이트하고 천 레이스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이라는 단어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예, 천이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우유를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어주면 오랫동안 휘저어주면 뭐 치즈 같은 형태가 되죠. 치즈인가요? 버터인가요? 하여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버터가 맞나요? 예. 아무튼 뭐 이렇게 되는데 응고가 돼서 되는데 그런 이제 뭐 치즈 버터든 이런 걸 만들다 보면 휘젓다 보면 우유가 튀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우유가 이제 그렇게 컵에서 튀어나가는 모습처럼 고객이 우리 회사의 고객이 다른 회사로 이렇게 이탈하는 것을 천이라고 얘기하고 천 레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고객들 중에서 일정 기간 내에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레이트라는 용어도 나오는데요. 서바이벌 레이트도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생존 확률이라고 얘기하죠. 생존율. 그래서 생존율은 일반적으로 리텐션 레이스는 일정 기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년 내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고객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리텐션 레이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리텐션 레이스는 매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3년 초에 있던 고객이 있었다고 한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3년, 4년 오랫동안 있는 고객도 있고 중간에 이탈하는 고객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간에 매년 그 연초 대비 남아있는 고객의 비율을 리텐션 레이트라고 한다면 서바이벌 레이트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초기 시점, 그래서 뭐 2023년이면 2023년 초기부터 뭐 예를 들어서 2026년 12월까지 남아있는 고객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을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장기간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서바이벌 레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은 우리 생애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뒤에서 고객 생애 가치라는 것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애 가치를 계산할 때 특정 고객의 생애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생애 기간, 생애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고객이 어떤 특정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그 총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은 한 번만 구매하는 고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고객은 오랫동안 뭐 10년이든 뭐 30년이든 이렇게 오랫동안 특정 회사의 제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 고객의 그런 구매 기간을 우리가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P-액티브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P-액티브에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 probability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이 되는 거죠. 확률. 그래서 액티브, 활성화된 고객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특정한 고객의 활성화 정도, 활성화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고객이 어떤 고객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부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고요. 즉,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한 고객이 구매를 할 확률, 우리 제품을 구매할 확률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여기 P는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opular Custom Based Value Matrics라는 게 있는데요. 예, 고객 기반의 가치 지표들, 많이 알려져 있는 고객 기반의 가치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Size of Wallet이라는 게 있습니다. Wallet은 지갑이죠, 지갑. 그래서 Size of Wall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객이 어떤 기업이나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구매력, 얼마 정도 구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Share of Category Requireme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정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산업이라든지 어떤 특정 제품군이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특정 고객의 그런 비율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고객이 어떤 산업 내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차지하는지, 매출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비율 개념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자세한 수식은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hare of wallet이라는 것도 있죠. share of wallet도 앞에 있는 size of wallet과 비슷한데요. size of wallet은 전체 금액을 얘기하는 거고 share of wallet은
어떤 특정 고객의 구매력을 비율로 나타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베이스드 밸류 매트릭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고객의 어떤 가치 평가할 때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하나의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트랜지션 매트릭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이 행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들을 가지고 어떤 특정 고객이 어떤 특정 상품을 구매한 뒤에 다음 상품을 구매할 확률 같은 것들을 매트릭스, 행렬 형태로 정리해 놓은 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트래디셔널 마케팅 매트릭스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켓 쉐어하고 세일스 그로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예, 한번 보시면 일단 마켓 쉐어 우리가 약자로 MS라는 약자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나와 있는 것처럼 share of firms sales related to the sales of all firms across all customers in given mark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장에서의 모든 고객들에 대해서 특정한 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 그 산업 내에 어떤 그 기업 전체 매출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기업의 매출 중에서 특정 기업의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퍼센티지로 측정이 되는데요.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00 곱하기 뭐 이렇게 있는데 백분율이죠. 그래서 SJ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J라는 회사의 마켓 쉐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요 J라는 회사의 매출액이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여기서 J는 1부터 대문자 J까지 매출액 합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 예를 들어서 의류 산업이라고 한다면 의류 산업 내에 여러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 기업들의 매출액을 모두 합친 게 분모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기업,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있다면 그 A라는 기업의 매출액을 분자로 놓으면 우리가 특정한 기업의 마켓 쉐어를 계산할 수가 있죠. 물론 곱하기 100 해서 백분율로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어떤 그 자사의 어떤 매출액 같은 것들을 재무제표를 통해서 공시를 하죠. 그래서 어떤 특정 산업에서의 매출액의 비중 같은 것들을 보고 싶다면 그런 재무제표, 회계 보고서에 있는 그 재무 매출액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켓쉐어는 특정 기업의 산업 내에서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로벌 마켓에서 휴대폰, 스마트폰의 마켓 쉐어를 보면 아마 제가 알기로 1등은 애플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스마트폰이 아마 1등이고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회사의 휴대폰, 스마트폰이 2등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 제가 화웨이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기업들 또 휴대폰, 그 스마트폰에서도 최근에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매출을 올리고 있죠. 그런 기업이 이제 3위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그 각 기업의 매출액 비중 이런 것들이 마켓 쉐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있는 생산하고 있는 모든 기업의 매출액을 분모로 하고요. 합친 것을 그다음에 이제 뭐 특정 기업의 스마트폰 매출액을 분자로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특정 기업의 마켓 쉐어를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일스 그로스라고 하는 것은 매출액 성장률을 얘기하는 거죠. 매출액 증가율.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기업이 그 뭐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기간에 비해서 몇 배나 또는 몇 퍼센트 정도 매출이 증가했는지 이런 것들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의 어떤 t-1 시점에서의 매출액하고 t 시점에서의 매출액, 근데 요게 이제 그 t-1하고 t 시점 간의 그 차이가 되는 거죠. 매출액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변동분을 가지고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sales growt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이 특정 기간 동안 얼마나 매출액이 증가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기업의 성장 정도를 얼마나 매출액이 성장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는 커스텀 액퀴션 매트릭스라고 해서 고객 획득과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지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액션 레이시라는 개념하고 액션 코스트라는 개념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액션 레이스를 보시면 액션 레이스는 먼저 acquisition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irst purchase or purchasing in the first predefined peri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기간 내 그 첫 번째 구매 또는 그 구매 여부를 나타내는 그런 이제 개념이 액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고객을 우리가 신규로 확보한 그런 고객을 우리가 이제 획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액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을 획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획득의 비율이 액션 레이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 식에 있는 것처럼 분모는 number of prospects targeted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해서 그 목표로 삼았던 그런 이제 고객들 중에서 실제 우리가 우리 고객으로 확보한 고객의 비율 곱하기 100 하면 acquisition rat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population 모집단 중에서 우리가 확보한 고객의 비율, 평균 비율을 우리가 이제 액션 레이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룹 단위의 고객에 대한 가치 지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액션 코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뭐 액션 레이트도 중요하지만 액션 코스트가 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생애 가치를 계산할 때 액션 코스트라는 것을 계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measured in monetary term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화폐 가치로 평가되는 그런 측정되는 그런 이제 지표가 되겠고요. 계산하는 수식은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해당되는 것은 number of prospects acquired.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고객들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action spending. 우리가 이제 획득 비용이라고 하죠. 우리가 획득을 위해서 지출한 총 비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넷플릭스 같은 기업들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할인 혜택을 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새롭게 확보한 고객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출한 여러 가지 그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나눠주면 그 사람 숫자로 획득한 사람 숫자로 나눠주면 우리 액션 코스트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통 이제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된 그런 이제 고객들에 대한 그런 가치 평가를 할 때 이런 개념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액션 코스트는 뭐 가능하면 값이 작으면 좋은 거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값이 좀 작으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개념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고객의 어떤 활동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들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average interpurchase time, 그 다음에 retention and defection rate, 그 다음에 survival rate, 그 다음에 lifetime duration, 그 다음 P active라는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verage interpurchase time of custome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특정한 고객의 average interpurchase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고객이 첫 번째 구매를 한 다음에 다음 구매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어떤 기간을 두고 계산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수식에 있는 것처럼 1 나누기 number of purchase incidences from the first purchase till the current time perio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 내에 예를 들면 1년 동안 고객이 몇 번 구매했는지 purchase incidence라는 것은 구매 횟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100번을 구매했다. 그러면 1 나누기 100이 average interpurchase time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time period로 계산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 나누기 100이 되면 그 값이 우리 이제 그 1년에 대해서 그 평균적으로 특정 고객이 구매하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구매와 두 번째 구매 또는 두 번째 구매와 세 번째 구매 사이에 어떤 평균적인 기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기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활발하게 우리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라고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이런 지표들은 이렇게 좀 저가의 상품들을 이렇게 자주 구매하는 저가의 상품들 같은 것들을 파는 기업들 산업에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주 사는 고객들이 좋은 고객이고 평균적인 거니까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더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retention and defection rate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확보했던 고객들 중에서 기말까지 남아있는 그런 고객의 숫자를 우리가 retention rate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강시청에서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수강 또 취소 기간이 있죠. 그래서 중간에 듣다가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포기하는 학생들이 말하자면 디펙션이 되는 거고요. 기말까지 남아서 나중에 성적까지 받아가는 학생은 우리 이제 리텐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 중에서 남아있는 학생의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을 나타내는 것이 리텐션 레이시 되는 거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이탈한 학생들의 비율을 디펙션 레이트 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천 레이시라는 개념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텐션 레이스는 뭐 다시 수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겠습니다. 100 곱하기 number of customers in cohort buying in T, customer in T-1을 나누기 number of customers in cohort buying in T-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1기에 우리 제품을 구매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작년 뭐 예를 들면 작년 말에 우리 회사에
있던 고객들 중에서 올해도 구매를 한 사람의 비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리텐션 레이시 되는 거고요. 남아있는 사람 빼고는 이탈한 사람일 테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리텐션 레이스는 100 마이너스 average defection rate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그 defection rate의 퍼센티지를 빼주면 retention rate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lifetime duration이라는 것도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average lifetime duration은 1을 1 마이너스 retention rate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예, 뺀 것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는 1 마이너스 retention rate, 그 다음에 분자는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umber of retained customer in period t plus n은 number of acquired customer in court at time t 곱하기 retention이 되는 거죠. rate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verage defection rate는 100 마이너스 retention rate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만약에 그 일정한 리텐션 레이트를 가정한다면 어떤 특정한 기간 t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 우리가 유지하는 고객의 숫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고객들 중에서 새롭게 확보된 고객들 곱하기 리텐션 레이트 t 플러스 n의 리텐션 레이트를 곱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밑에 보시면 리텐션 레이트 75%라고 가정한다면 4년 동안의 평균 라이프타임 듀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또 앞에 있는 수식을 통해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간단한 사례를 가지고 리텐션 레이트, 그 다음에 디펙션 레이트, 그 다음에 뭐 라이프타임 듀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면 average customer lifetime duration 이 4년이다. 예, 어떤 특정한 고객 그룹의 평균 고객 생애 기간이 4년이라고 한다면 average retention rate는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75%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앞에서 보시면 여기 요 수식이죠. 예, 지금 보시는 1 나누기 1 마이너스 리텐션 레이스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verage lifetime duration을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5%의 고객이 다음 기수에도 남아있다는 그런 이제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100명의 고객이 있었다, 초기에. 그러면 4년 뒤에는 32명 정도가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초기에 100명이 있었는데 그죠? beginning of year 1, 근데 end of year 1, 마지막 그 1년차 마지막에 보면 75명만 남는 거죠. 왜냐하면 75% 곱하기 100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에는 75명 중에서 그죠? 75명 중에서 75%가 남는 거죠. 그래서 56.25. 그다음 3년 차에는 56.25명에서 곱하기 0.25에서 0.75에서 42.18. 그다음에 이어 4에는 요 42.18 곱하기 0.75 해서 31.64. 요게 이제 뭐 반올림하면 3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75%의 리텐션 레이스를 가정한다면 요게 이제 변하지 않는 일정한 값이라고 한다면 4년 후에 100명, 초기에 100명의 고객 중에서 32명만 우리 고객은 남아있고 나머지 68명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다른 회사를
제품을 이용하거나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우리 회사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죠. 예, Number of retained customer. 예, 지금 보시면 4년 차에 남아 있는 고객은 100 곱하기 0.75의 4승. 그죠? 요 원래 100에서 0.75, 0.75를 계속 곱해주잖아요. 4승을 하면 31.64가 되고, 요거를 이렇게 다시 풀었으면 이렇게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에 고객들 중에서 T 플러스 N 연도의 리텐션 레이스를 리텐션 레이트 곱하기 그 T 플러스 N 승이 되는 거죠. T 플러스 N 승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T 플러스 N이 이제 4가 되죠. 여기가 4가 되는 거고요. 예. 요 리텐션 레이스는 0.75가 되고 여기가 이제 100이 되는 거죠. 100 곱하기 0.75의 4승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펙션 레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텐션 레이스에서 100 마이너스 리텐션 레이스니까 이렇게 25%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제 25%씩 이탈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객의 어떤 생애 기간 대비 디펙션 레이스의 어떤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25%겠죠? 예, 처음에는 25%인데 두 번째부터는 이제 값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리텐션 레이스는 그대로지만 요 남아있는 고객 숫자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고객 숫자의 25%, 그러니까 75명의 25%니까 여기에 0.25가 되는 거죠. 여기 아마 뭐 20 몇 명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20명이 안 되네요. 요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쭉 보면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바이벌 레이시라고 하는 것은 생존율을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우리 앞에서 보신 리텐션 레이스하고 유사한 개념인데 리텐션 레이스 매년 봤다고 한다면 서바이벌 레이스는 최종적으로 몇 년 후에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고객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서바이벌 레이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 차는 서바이벌 레이트하고 리텐션 레이시 동일하겠죠. 근데 이제 2년 차 이후부터는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년 차에 1000명의 고객이 있었다. 근데 리텐션 레이시 매년 0.5, 0.62, 뭐 0.68, 0.73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1000명 중에서 0.5의 고객이 남으니까 1000 곱하기 0.5니까 550명이 1기 말에 남아있는 고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50명 중에서 리텐션 레이시 0.6이니까 0.62만큼 남습니다. 이게 이제 341명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요 341명 중에서 0.68 리텐션 레이시 이번에는 이제 일정하지 않고 좀 매년 변하고 있죠. 리텐션 레이시 그러면 요게 이제 231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31명 곱하기 0.73 하면 0.73이란 값을 해주면 요게 169명이 되겠습니다. 자, 서바이벌 레이스는 1000명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의 비율이기 때문에 첫 해는 0.55가 될 거고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00명 중에서 550명이 남은 거죠. 예. 그 다음에 1000명 중에서 2기 말에는 341명만 남았으니까 0.341이 됩니다. 세 번째는 1000명 중에서 231명이 남았으니까 0.231이 되겠죠. 네 번째는 1000명 중에서 169명이 남았으니까 0.169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매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값 대비 매년 말에 남아있는 고객들의 비중을 우리가 이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survival rate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계산을 여러 가지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그런 남아있는 고객들, 이런 고객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CRM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리텐션 레이스를 높이는 것이 CRM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죄송합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유명한 성공적인 온라인 기업 중에 하나죠. 자, 지금 보시면 1999년에 아마존닷컴이 1100만 명의 새 고객을 유치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98년 대비 1년 전에 비해서 3배가 그 고객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이제 그 커스텀 리텐션 고객 유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리피트 커스터머 재구매 고객들,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고객 중에 현재 남아있는 고객이 지금 보시면 71%가 남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리텐션 레이스를 거의 71%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닷컴이 초기에는 굉장히 적자를 많이 발생시켰지만 요즘은 굉장히 그 수익을 많이 흑자를 내는 굉장히 우량 기업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이런 CRM을 굉장히 잘해서 굉장히 이런 고객 유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게 유지한 것들이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잘 관리해서 우리 고객들을 다른 회사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고객들이 지금 보면 2016년 현재 6,300만 명의 프라임 멤버라는 우량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non 프라임 고객을 훨씬 이제 앞서는 그런 그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량 고객을 잘 유지해서 오랫동안 우리 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CRM을 잘 운영한 기업 사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강의 자료가 굉장히 많아서 오늘 강의는 이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 일단 끝내고요. 뒷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